인간기계와 기계인간, 두 합성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인간기계는 기계의 방점이 있고 기계인간은 인간의 방점이 있다.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때 전자는 인간 같은 기계이고 후자는 기계 같은 인간이다. 예를 들어 말해본다면 인간기계는 AI를 탑재한 로봇, 안드로이드쯤 될 것이고 기계인간은 기계와 결합한 인간, 사이보그쯤 될 것이다. 둘은 분명 다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 경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먼저 차이를 보자. 물리적으로 인간은 유기체, 기계는 무기체로 구분된다. 인간은 생명체로 성장과 번식, 소멸의 과정을 밟는 반면 기계는 생명체가 아니므로 성장, 번식, 소멸이라는 생명 현상을 거치지 않는다. 또 중요한 차이는 기계가 인간이 제작한 도구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를 고안했다. 신체적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동작기계는 힘과 속도의 측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하다. 각종 공작기계와 자동차, 항공기 등이 그것이다. 감각기관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감각기계도 있다. 망원경과 현미경, 추금기, 카메라 등을 통해 인간의 감각 능력은 무한히 확장됐다. 나아가 인간의 지능과 사고를 돕는 생각기계도 진화하고 있다.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AI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제작한 기계는 모두 인간을 모방한 것이다. 동작기계는 인간의 행위를, 감각기계는 감각 능력을, 생각기계는 사고 과정을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닮았다. 이 인간을 닮은 기계에 대한 기획은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휴머노이드로까지 진화했다. 그 기획의 첫 단계는 18세기의 오토마타, 즉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였다. 계몽주의 철학자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저술한 백과전서에는 오토마타가 스스로 움직이는 엔진 혹은 자체로 운동의 원리를 지닌 기계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오토마타의 일종인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용소 처리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과 외적으로 유사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오토마타로 분류되어 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토마타 제작자 자크 보캉송은 플루트를 부는 오토마톤, 북치는 오토마톤을 제작했고 피에르 자케드로는 글 쓰는 오토마톤, 그림 그리는 오토마톤, 피아노 치는 오토마톤을 제작했다. 이미 이 시기에 인간의 정교한 행위를 모방하는 기계가 완성됐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기계를 제작했을까? 인간과 기계의 구조적 동질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단초는 동물 기계론이다. 대표적 기계론자였던 데카르트는 동물의 신체와 기계는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오토마타나 움직이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동물의 신체 속에 있는 뼈와 근육, 신경, 동맥, 혈관 등과 비교할 때 신체를 기계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다만 동물은 신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발명할 수 있는 어떤 기계보다도 더 놀랄만한 운동을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라는 것이다. 18세기의 유물론자 라 메트리 역시 동물기계론의 관점에 따라 인간의 신체도 기계와 다를 바 없으며 차이는 단지 구조적 복잡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다만 복합기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와 인간이 구조적으로 같다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로서 자의식을 지닌 존재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이 신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영혼 불멸설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라 메트리는
영혼도 물질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생명이 다해 신체라는 물질이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고 주장했던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기계가 인간에 의해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전제를 유지한다면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의식이나 영혼을 지닌 기계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의식 또한 AI의 알고리즘처럼 뇌세포의 뉴런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기계학습 원리 중의 하나인 인공신경망이 뇌의 인지 과정을 모방한 것이라면 기계의 사고가 인간과 유사하듯 인간의 사고도 기계적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과 기계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면 자의식을 지닌 기계가 머지않아 나타나리라는 주장도 터무니없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기계 시대의 개막 이후 인간은 줄곧 기계와 공존해왔다. 현대 문명의 눈부신 성장은 기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작기계의 힘과 속도는 산업혁명을 이끈 동력이었고 감각기계는 인간의 감각 능력을 확장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AI라 불리는 생각기계는 이제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과거에 없었던 또 다른 세계를 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기계는 본래 도구였다.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효용성이 다할 때 버리면 그만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기계가 인간을 빼닮아가고 인간을 대신하며 인간을 능가하게 되자 이제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는 가상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지위를 얻은 기계와 인간이 맺는 관계는 그저 도구인 기계와 맺었던 관계와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80년 전 아이작 아시모프는 두려운 기계를 상정하여 로봇공학 3원칙 중 첫째 원칙으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정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까지나 기계의 우위에 서서 기계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제 인간과 기계의 윤리적 관계를 염두에 둔 새로운 공존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